윤의 대반격, 내란 일으킨다고 방송하고 하나? 그렇게 안 하죠. 내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내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란죄, 내란수계. 입에 달고 지금 좌파 매체나 좌파 평론가들이 내란수계. 검찰 법률 용어죠. 수계, 우두머리. 그걸 검찰이 혐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앞에다가 항상 붙입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 그 내란을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강력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이 문제부터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전에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 그때 체제 탄핵이었죠. 나중에 보면은 결국 좌파에서 우파 정권을 무너뜨린, 체제를 무너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대적으로 벌였고 소위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 초기에 각 부처에 전부 다 설치를 해서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했었죠.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 사람도 있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오랫동안 또 옥고를 치렀죠. 어떤 생각을 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이 된 데 대해서 그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유영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때 탄핵 법률 대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법률 대리인을 했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헌재에 나가지 않고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해서 한 18명인가요? 한 그 정도. 그때 10여 명, 20명 좀 가까운 그 변호인단이 활동을 했죠. 그때 법률 대리인이었던 유영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채널A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질문이 8년 전 탄핵을 경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과 관련해 좀 어떤 말씀을 하셨나 이 질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다. 이 탄핵 소식을 접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식을 접하고 많은 걱정을 하셨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께서 탄핵에 대해 탄핵을 당했을 때 본인이 직접 당했을 때 느끼셨던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다. 최근에 만나봤다는 이야기죠. 유영아 의원은 지금 달서 갑이니까 대구 달서구 갑이니까 그 지역구가 바로 옆에 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죠. 그래서 간혹 찾아뵙는다고 하는데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다시 헌정 중단 사태가 일어나고 이 나라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좀 일일이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본인의 경험, 과거에 겪었던 그 쓰라린 경험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나라가 국가 신인도도 떨어지고 또 탄핵 그걸 몰아붙이고 나중에 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만에 하나 그 혼란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나눴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은 유영아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탄핵된 데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데 대해서 좀 미묘한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을 해서 탄핵의 법적 토대를 제공했던 사람 중에서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그때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그리고 그 밑에 한동훈 검사도 있었죠. 그 상황이어서 좀 미묘한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유영아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현재 심리에서 대신 대리인으로 가서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나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른 점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뭐 법률가, 뭐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유영아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것과 본인이 그때 대리인단으로 변론을 했죠. 대리인단이 변론하는 것과 직접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가서 변론하는 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이 있겠지만 직접 하면은 또 위험 부담도 있다. 아마 윤 대통령께서 숙고하실 거라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대리인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리인들도 잘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직접 변론하면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가장 큰 핵심은 이것이 이제 내란죄가 나중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전부 다 연결된 가장 큰 핵심은 왜 비상계엄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왜 했느냐. 자, 비상계엄을 이거 이제 어떤 다른 거 따지기보다 이게 합법적이냐, 합헌적이냐, 헌법에 맞는 것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에는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발동을 한 건데 이 발동을 하는 그 요건에 맞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헌법에는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해서 계엄령을 발동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그러니까 좌파에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데 국가 비상사태인 것처럼 해서 계엄령을 발동한 것이 잘못됐다. 그러니 탄핵을 해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데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그 판단은 권한이 있는 발령을 하는 비상계엄을 발령을 하는 그 사람에게 판단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몇 차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도 했고 그때 이 포고령을 발표를 할 때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발표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죠. 반국가 세력 특히 이재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예산 폭거, 무차별 탄핵, 직무정지, 국가기능 마비 이런 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을 한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가서 그 판단을 하게 된 근거 그리고 어떤 필요하면은 자료들 이런 것도 다 제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왜 국가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금 생중계는 안 하기로 했지만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녹화돼서 나중에 다 중계를 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굉장히 큰 관심이 될 겁니다. 그 여론이 그것 때문에 막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게 직접 적극적으로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할 거라는 오늘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변호인단을 이제 꾸리기 시작을 해서 변호인단 꾸리기 거의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석동현 변호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3차례 했습니다. 외신 기자회견도 하고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하고 오후에는 고검 앞에서 서초동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종합하면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체포하라거나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체포의 채자도 윤 대통령이 꺼낸 적이 없다.
그리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 만약에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하라. 다 국회 안에서 끌어내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 그 13명의 명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막 준 것처럼 하는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명단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작성을 했다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주장만 다 있는 것이죠. 주로 군의 지휘관들이 지금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 유튜브에 가서 심지어 군복 입고 그때 특수전 사령관 거기서 막 하는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거나 아니면 13명을 뭐 체포하라. 마치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것처럼 기정사실화하고 막 보도가 되고 하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체포하라, 끌어내라는 요구어를 쓴 적이 없다.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자,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자 질문이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지시를 부인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 대통령도 법률가다. 법률가가 말을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그 결과를 날지를 다 알는데 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법률가인데 뭘 체포를 해라, 끌어내라 하는 그런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더라. 본인이 직접. 그런데 끌어내라, 체포하라 이 이야기를 뭐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사람 아니면 통화를 통해서 끌어내라 들었다는 사람 이 군 지휘관들 그러니까 말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음성 파일 이런 거 녹음 이런 게 나온 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장하지 않은 상태의 300명 미만 군인이 국회로 간 상황인데 국회의원들 다 끌어내려면은 그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300명 미만의 그 일개 대대가 들어갔다고 하죠. 물리적으로 끌어내기도 어려운 거고 그리고 대통령은 시민들과 충돌하지 말라 이런 지시와 당부를 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그 헌재에서 다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투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석동현 변호사가 아니 이 내란이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 내란합니다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 자, 나 내란 일으킬 겁니다 이야기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윤 대통령은 법률가고 정치인들 체포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본 것이다. 국가 비상사태로 봐서 그때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면서 TV로 발표를 했죠. 진짜 내란을 일으키려면은 그렇게 발표 안 하죠. 그냥 정당특가처럼 국무회의 그 심의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심의만 받아서 그대로 발동을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국민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이 반국가 세력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어서 국가 비상사태니까는 계엄을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 이제 TV로 생중계되는 거 전 세계가 지켜보는 겁니다. 그때 생중계 전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란을 일으키려는 사람이 자, 지금부터 나 내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고 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내란의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목적성, 위험성, 실현 가능성 이런 건데 목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목적이 있으면은 내란을 일으키는 목적이 있으면은 TV에다가 이야기해놓고 국민 앞에 이야기해놓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앞으로 헌재 심리에서 쟁점이 될 텐데 이
수사기관에 아직 그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는 게 시간 끌기다. 이런저런 막 이야기도 나오는데, 석동윤 변호사는, 그런 시간 끌기는 야당이 주로 해왔고, 이재명이 지금도 하고 있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탄핵 소추도 너무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다. 이거 사실 비상계엄이 발동된 게 이제 겨우 15일, 16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탄핵 소추도 다 통과되고, 서로 인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병 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마다 막 난립을 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었죠. 그래서 대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은 지금 성급하다. 윤 대통령은 지금 관저에서 여러 가지 준비, 생각하며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 얼굴을 보기도 하고 말씀도 드린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죠. 그때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근 3번을 담화를 했는데, 당시 발언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 그때도 다 책임을 지겠다는 그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과 견해를 적절한 절차에서 밝힐 의지를 필요하겠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제 그런 직접 정면 돌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오늘 설명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대반격, 그걸 지금부터 시작을 했다. 이제 변호인들이 한 20명 정도로 꾸리고, 그러면은 이 헌재에 대응을 하고, 또 수사, 나중에 또 재판이 시작되면은 그것도 다 대응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셔닝을 했다는 정도로 오늘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